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봤어요? 분명히 인간이 만들긴 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건축물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세계 8대 불가사의라며 극찬했던 게 있어요. 이게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고요. 덕분에 이 공사를 주도한 그룹의 회장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름을 올리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이 회장은 3번의 결혼 모두 배우, 가수, 아나운서 등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셀럽들과 한 걸로 유명하고요. 27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미스 코리아와 결혼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양반이기도 했죠. 대전의 지방 건설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재계 10위까지 올라섰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IMF 같은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되어버린, 오늘은 동아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엔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마치 미스코리아가 아나운서 되기 전에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1호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KBS 장은영 아나운서가 이 기록 타이틀 보유자예요. 연세대 신방과에 재학 중에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해서 당당하게 선에 입상, 그리고 KBS 2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거든요. 한마디로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 데다가 얼굴까지 예뻤다.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보니까 얼마나 화제가 됐겠어요. KBS에 입사하자마자 아홉핀 뉴스 앵커 자리도 꿰차고 열린음악회 MC까지 맡으면서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지 3년 만에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돌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놀랄만한 사건이었는데, 그 2년 뒤에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게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놨죠. 이게 화제가 됐던 건 당시로선 흔치 않았던 재벌과 아나운서의 만남도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나이차 때문이었는데요. 결혼 당시 장은영 아나운서가 29살, 그리고 최원석 회장은 무려 56살. 어이구. 거기다가 최원석 회장은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던 인물이라 이 둘을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최원석 회장의 적극적인 구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최원석 회장이 장은영 아나운서가 앵커로 나오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서 그 뉴스 시간대에 동아그룹의 광고를 반드시 넣도록 지시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당합대회에 진행자로 초청하기도 하고, 괜히 KBS 찾아가서 친분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척하면서 장은영 아나운서의 얼굴도 한 번씩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싹튼 사랑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게 언뜻 생각해보면 욕망에 가득 찬 젊은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아빠뻘 재벌 회장과 결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최원석 회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이 결혼한 해가 1999년이었는데 이때는 최원석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전부 물러나고 개인 재산은 물론이고 선산까지 모조리 압류당해서 소위 말해서 개털 날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이쯤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재계 10위였던 동아그룹과 최원석 회장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동아그룹의 창립자는 최원석 회장의 아버지 최준문 회장이에요. 이분은 광복이 되자마자 대전에서 충남 토건사라는 자그마한 건설사를 차리는데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간척지 사업 같은 것을 조금씩 맡으면서 회사 덩치를 불려나가더니 67년에는 국영기업이었던 대한통운을 정부로부터 불화받거든요. 다들 아시죠? 옥천허브. 이걸 인수하면서 건설과 물류라는 양쪽 날개를 달게 됐는데, 바로 이 사건이 훗날 동아건설의 운명을 바꾸어버린 결정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였거든요. 그건 조금 뒤에 다룰 거고요. 최신 현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동아건설도 중동 특수 덕분에 급성장할 수 있었어요. 당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도한 이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였거든요. 바로 이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수주를 따내면서 중동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동아그룹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1978년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 해에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만 4조 원이 넘었으니까 중동 특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쥐가죽 벗겨서 팔고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던 구멍가게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1975년에 동아건설의 주가가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7,000원대로 급상승하면서 무려 12배가 올려버렸는데, 가히 조선의 테슬라였다. 이렇게 동아건설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돌연 최문준 회장이 아들인 최원석 회장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고, 명예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를 지켜본 거죠. 여전히 중요한 사안은 명예회장이 직접 결재를 했지만 우리나라 재벌 최초로 2세 경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회사를 맡자마자 경영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아건설의 운명을 바꿔놓은 리비아 대수로 건설 사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리비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물론 없겠죠.
근데 사하라 사막은 들어봤죠? 남극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 사하라 사막인데 리비아가 바로 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거든요. 전 국토의 90%가 사막이고 지중해에 접한 아주 극소수의 땅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옛날부터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한 나라가 바로 리비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리비아에서 1950년대에 유전 탐사를 하다가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묻혀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 양이 무려 35조 톤. 35조 톤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텐데 날강물이 200년간 흐르는 양과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지하수가 묻혀있는 곳이 조금 문제였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뽑아다가 몇천 킬로나 떨어진 도시까지 운반하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바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였다. 바로 이 공사에 동아건설이 뛰어든 거죠. 여기에는 얽혀있는 재미있는 비화들이 참 많은데요. 최원석 회장이 수주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최문석 명예회장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대요. 아버지, 제가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겠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런데 최문석 회장이 공산주의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면서 극렬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리비아는 카다피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민족주의와 이슬람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석유를 국영화시키고 이 돈을 바탕으로 사사건건 미국과 마찰을 빚는 나라였단 말이죠. 사회주의라면 치를 떨던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들을 회장직에 앉혀놨더니만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기가 찬 거죠. 그런데 이 공사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최원석 회장은 X팀이라고 이름 붙인 리비아 공사 전담반을 만들었어요. 이 팀원들에게는 비밀 서약서를 쓰게 해서 회사 내에서도 이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한 건 물론이고요. 또 일을 세분화시켜놔서 실무자들이 자기 일만 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최원석 회장 자신도 리비아를 갈 때마다 항상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을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리비아로 넘어갔을 만큼 극비리의 일을 진행했는데요. 동아그룹이 최종 입찰자로 결정될 때까지도 몇몇 실무자와 중역 외에는 회사에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동아가 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진짜 신이 도왔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거든요. 처음엔 리비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사를 한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당시 동아건설이라는 게 세계적인 건설사들과 비빌 수 있는 규모도 아닐 뿐더러 당장 국내만 하더라도 현대나 대우 같은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일단 설명회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런던에서 열리는 입찰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류 건설사들로 북적북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기가 팍 죽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자신들은 입찰 자격조차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리비아 측에서는 직경이 4m에 내압을 25kg나 견디면서도 50년간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 콘크리트 파이프를 원했는데 당시 동아 콘크리트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건 최대 직경이 겨우 2.4m밖에 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한마디로 입국 컷을 당했던 건데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런던까지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망연자실하고 있던 동아에게 미국의 프라이스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접근을 해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특수 콘크리트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 제휴를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죠. 프라이스 브라더스는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미국 콘크리트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였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독자적으로 입찰이 가능한 규모의 회사가 이름도 처음 들어봤을 한국의 조그마한 회사하고 왜 기술 제휴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연이 숨어 있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당시 미국과 리비아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레이건과 카다피가 서로를 아프리카에 미친 개바 헐리우드 삼류 배우라고 쌍욕까지 박으면서 분위기가 극악으로 치닫더니 결국 단교까지 가게 됐고 그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리비아에 진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공사를 놓칠 수 없었던 프라이스 브라더스 측에서 기술력이 전무한 제3국의 학고 회사하고 손을 잡아서 기술 제휴를 해주고 로열티를 받으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짜낸 거죠. 그렇게 해서 프라이스 브라더스와 손을 잡은 동아에게 최소한 입찰이라도 해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건데요. 동아에게 생긴 기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리비아 측에서 동아를 실사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 동아그룹을 보고 감탄하면서 마치 양복점 같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입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을 하자면 입찰에 참여한 건 동아건설이 아니라 동아콘크리트였어요. 즉 콘크리트 파이프 만드는 공사에만 입찰을 해놓은 상태였고 송수관을 운반하고 땅에 묻는 작업은 어느 회사가 할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동아그룹에 와서 보니까 파이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걸 운반해줄 대한통운도 있고 이걸 땅에 묻어줄 동아건설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나 싶은 거였죠. K 재벌을 처음 경험해 본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실사단이 동아그룹은 마치 양복점에서 내가 원하는 재료를 골라서 옷을 맞춰 입는 느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건설과 전혀 상관없었던 대한통운이라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또 한 번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소련 회사와 이탈리아 회사, 현대, 그리고 동아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최종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런던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입찰 가격을 써넣으면 최종 승자가 발표되는 거죠. 이 과정도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최원석 회장은 입찰 금액이 외부에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액수가 적혀있는 봉투 3개를 입찰단에게 주고서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입찰 직전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2번 장가 보내라고 하면 2번째 봉투에 있는 입찰 금액을 써넣기로 서로 암호를 정했던 거죠. 실제로 회장님은 당시에 2번 장가간 상태였고요. 그렇게 해서 당시 1인당 GDP가 4,000달러밖에 안 되던 못 살던 나라 한국 중에서도 규모가 작았던 동아가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100억 달러짜리 공사를 수주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쓰다 보니까 동아그룹의 흥망성쇠를 도저히 한 편에 다 담아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1편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2편에서는 공사 중에 미국에게 폭격 맞은 이야기, 카다피와 최원석 회장이 만나서 5차 공사까지 전부 따낸 이야기,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야기, 동아그룹 박살난 이야기,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아나운서의 이혼 이야기 등등이 실릴 예정이니까 꼭 2편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